양매매윤입니다. 오늘은 실전 단타 다이버전스 이해와 3분봉 패턴 응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보통 많이 쓰는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가격은 상승하여 신고가를 갱신하였지만 지표는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보조지표로는 주로 MACD와 RSI, 스토캐스틱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지표를 써도 다이버전스의 어떤 값이 나오는 거는 크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보조지표 중에 편한 거를 쓰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보조지표의 지표는 하락을 한다. 이 괴리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다이버전스에는 보통 세 가지의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다이버전스를 제외한 히든 다이버전스나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굳이 그냥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중해서 이해하고 매매해서 활용한다면 일반 다이버전스의 약세장과 강세장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반 다이버전스의 약세장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보시죠. 즉 가격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 보조지표의 고점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갈 때, 여기 보이시죠?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후의 장은 하락장으로 접어든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다이버전스의 약세장의 다이버전스고요. 강세장은 거꾸로 주가는 이렇게 저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보조지표의 저점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강세 다이버전스, 일반 다이버전스 중에서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이후에 우상향으로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히든 다이버전스와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약세장은 고점이 내려가고 있을 때 지표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 이후에 주가는 내려간다. 이런 의미고, 강세장은 주가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럴 때 이후에 강세장으로 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데, 자, 약세장은 전고점이 두 개의 쌍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락할 때 보조지표의 고점이 우하향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강세장은 요거 우리가 보통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저점을 횡보할 때, 이때 보조지표의 저점이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를 강세 다이버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중적으로 보실 건 일반 다이버전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으로 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로 다이버전스의 보조지표와 그리고 3분봉 매매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다이버전스 3분 분봉에서도, 자, 다이버전스는 일봉 분봉에서 공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지금 보이는 예시는 약세 하락 다이버전스이고요. 한번 볼게요. 자,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펜을 먼저 좀 지울까요? 펜을 지우고, 자, 여기 볼게요. 자, 현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장중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현재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후에 주가는 보조지표가 고점이 낮아지는 걸로 봐서 이후에 주가는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100%는 아닙니다.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 시점에서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갖도록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 이 부분입니다. 다음 지표 한번 볼까요? 다음 지표는 일반 다이버전스 일봉상에서, 앞에 본 건 분봉이고 일봉상에서의 약세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일봉상에서
자, 요 부분을 집중으로 보시면 현재 이 가격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가격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시간대에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후에 주가는 크게 빠졌죠. 이후에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이래서 일봉상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견이 된다면, 즉 주가는 상승하는데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데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이 고점을 내려가면서 하락하고 있다면 이후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 다이버전스 분봉상에서 강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강세 그 다이버전스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주가는 이렇게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지점에서 부분에서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으로 급등해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코스닥 그 업종종합 차트,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저점을 내려가면서 주가는 하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스토캐스틱이 고점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올려가면서 드디어 그 고점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일반 다이버전스 일봉상에서 강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강세장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집중해서 볼게요.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고점에서 점점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방하고 있는데 이때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으로 턴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 자, 여기서 요 주가상으로만 보면 이게 지금 하방에 진행된다는 부분은 감지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턴할지는 사실 시점은 정확히 다이버전스에서 잡아내긴 어려워요. 다이버전스 잡아내긴 어렵지만 현재 상태로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 하락이 조만간에 반전될 거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추정을 전제로 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서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후에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뭐냐면 3분봉 매매 패턴과 보조 지표를 이용한 응용 매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그 3분봉 매매 패턴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5가지 패턴 중에 22평 터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평 터치 패턴이 자, 8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해줍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살짝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오고 이후 요렇게 거래량이 빠지면서 횡보하는 장면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이 빠지면서 횡보할 때 그리고 이 횡보하는 상황에서 52평이 22평까지 조정받습니다. 이렇게 22평 터치하고 이후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한다. 이때 스토캐스틱의 진행을 보면 이렇게 K선과 D선이 혼재된 상황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 보시면 K선이 여기 D선을 골든 크로스 내는 이 장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물론 여기 거래량이 같이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 같이 따라 들어오면서 주가는 3분봉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3분봉 매매 패턴 5가지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까지는 3분봉 매매 패턴이 주로 52평과 22평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매매거든요. 즉 52평이 22평을 뭐 예를 들면 근접해가는 뭐 S 패턴이라든가 터치 패턴, 데드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상한선 패턴, 이런 것들이 주로 52평과 22평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패턴이라면 거기에다가 이제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 보조 지표에서 그 주가의 횡보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물론 여기에는 거래량 지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3분봉 패턴 5가지 중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거래량 지표예요. 거래량, 세력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가격을 올리는 그 원동력이 된다. 세력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주가의 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그 장대 거래량들이 전부 세력들의 자전 거래량이다. 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런 자전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횡보하는 모습이 보조 지표에서도 이렇게 혼재되면서 보조 지표에서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되고 이후에 급등하는 장면, 이런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52평과 22평의 관계성에서만 그 부분을 캐치해냈는데 이제 거기에는 보조 지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또 볼까요? 자, 요거는 3분봉 매매 패턴 중에 52평 S 패턴입니다. 자, 52평 S 패턴은 21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52평이 21선에 근접해서 지나가면서 그 간극을 크게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52평 S 패턴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이 이루어지고, 네, 1차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1차 상승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52평과 22평의 간극을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크게 가까워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52평 S 패턴이 일어날 때 이 S 패턴이 1차 상승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이 상황이, 자, 여기서 보이시면,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조정 들어올 때 스토캐스틱의 흐름을 보면, 자, K선이 D선으로 이렇게 역배열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내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골든 크로스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거래량 들어오는 이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는 제가 5가지 패턴을 설명드릴 때 52평과 22평의 단순한 관계성,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이 포함되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보조 지표가 함께 추가됨으로써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차 상승이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나오고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 이 조정받는 국면에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당연히 거래량 줄어들고 거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스토캐스틱 K선이 D선에서 역배열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 하방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터치해서 골든 크로스 내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우리의 매수 포인트다.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S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네, 쉽게 기존의 52평 S 패턴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찰해내는 보조 지표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네, 다음은 뭐냐면 3분봉 매매 패턴과 보조 지표를 이용한 매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한 종목이 이평선 정배열 이후에 조정의 모습에서 눌림목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제가 지금 여기에 그 이평선을 어디까지 표시해 놨냐면 52평부터 62평까지 네, 단기 중기 이편성만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보시면 52평부터 62평이 마치 부채살처럼 쫙 펼쳐졌죠. 정배열로. 이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정배열이 장 초반에 강한 종목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장 초반에 예를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특정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52평부터 62평까지 완전 정배열로 이렇게 등간격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지면 이게 정배열의 최상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 거래량, 요 네 봉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진 고수라면 충분히 여기서 상한선 패턴 매매 가능하고요. 이 상한선 패턴 매매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만큼 급등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종목을 우리의 관심 종목으로 장 초반에 선정을 해서 이후에 이 종목의 흐름을 관망하게 되겠죠. 자, 이 종목의 흐름이 관망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냐면, 자, 부채꼴이 완벽하게 정배열로 확산이 된 상태에서 5위평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뭐가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역시 K선이 D선을 역배열로, 데드크로스에서 역배열로 이렇게 조정받는 장면 그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혼재되는, K선과 D선이 혼재되는 조정 국면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 조정 국면을 K선이 D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자, 보조지표상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확인이 되는 보조지표상의 거래량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이 22평을 5위평이 그대로 골든 크로스 내는 이 장면이 출현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매수에 가담해서 수익을 내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가의 진행 방향과 보조지표의 진행 방향을 이용한 다이버전스는 분봉, 일봉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주가의 흐름과 방향을 예측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론 언제나 100%인 상황은 없습니다. 실시간의 거래량, 이평선의 배열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분봉 매매 패턴의 5가지 상한선 패턴, 5위평 S 패턴, 22평 터치 패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질질이 패턴 등을 실전에서 보조지표의 흐름과 연계해서 판단할 때 보다 정밀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장 초반 주가가 급등하여 3분봉상 5위평부터 62평까지 정배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3분봉 매매 패턴과 보조지표의 흐름을 통해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가 가능하며, 물론 이런 경우는 매매의 경험을 통해 노련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중에 3분봉 매매 패턴을 설명해주는 영상과, 그리고 시초가 매매 영상, 그리고 3분봉 패턴 타점 잡는 영상, 3분봉 돌파 매매 핵심 정리된 영상, 그리고 주린이 단타 10개명 영상 등 단타 매매와 관련된 영상, 기본 영상들이 유튜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추가로 함께 보시면서 3분봉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